네, 안녕하세요. 웨스턴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중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오늘의 제목은 네타냐후는 왜 그럴까요? 네타냐후는 이분이죠, 이분. 네,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 표정이 굉장히 좀 단호해요. 그쵸? 옆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딱 얼굴을 보면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진 않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네 코가 석자고, 예, 뭐 차기 대통령 사실 뭐 둘 중에 누가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네타냐후 총리는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어떤 좀 휴전 협상이 이뤄질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더 전쟁이 더 커지는 좀 양상입니다. 네,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했습니다. 네, 영사관 내지 대사관 이런 건물들은요, 예, 다른 나라에 있어도 이제 자국 영토로 취급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공습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과연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냥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무슨 조치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귀추가 좀 모여지고 있는데요. 네타냐후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배경,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덕분에 이제 유가가 굉장히 좀 팔팔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제 중국이 경기가 조금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유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영사관에 대한 폭격은 이란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모여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 그리고 이제 중동 리스크 요거에 항상 이득을 보는 죄가 범죄자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도 수혜자는 있습니다. 있고요. 요거 다 같이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저 시황선생 반지학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 인사이트죠.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일단 뭐 중동 지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기 있고 크지도 않습니다. 작죠. 그리고 이란은 되게 큰 나라예요. 같이 붙어 있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릴까요? 뭐 일단은 뭐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순위파죠. 그래서 둘이 이 중동의 맹주 자리를 가지고서 아웅다웅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왜 여기에 끼었을까?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근에 이제 테러가 있었던 하마스는 원래는 순위파지만 이제 이란이 지원했죠. 그리고 레바논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 이것도 이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예멘의 후티 반군 이쪽도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승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라서 시아파 벨트라고도 합니다. 시아파가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리아도 순위파 시아파가 섞여 있고 이라크도 순위파 시아파가 섞여 있지만 이란이 조금은 정치적으로도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헤즈볼라, 하마스, 여기를 지원한 게 이란이다 보니까 사사건건 이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리아 내에 있는 다마스커스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까지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가자 지구도 보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중동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 아무래도 이제 뭐 이게 땅이 크지도 않고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테러를 일으켰는데 뭐 사실 뭐 그 당시에만 해도 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점 일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정부는 당연히 뭐 차후에 테러를 없게끔 이제 발본색원에서 끝까지 없애는 거. 우리도 그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정세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이쪽에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역시 땅이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땅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영토 그리고 팔레스타인 같이 공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이 근처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과연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이제 요쪽도 요쪽이지만 이 레바논과 이 이스라엘 북부 요 국경 지역이죠. 요쪽에 헤즈볼라와 계속 이스라엘의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하마스가 거의 뭐 괴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 예전에 한번 좀 당했었죠. 헤즈볼라에 대한 어떤 안갚음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보복. 뭐 이란을 뭐 직접 타격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뭐 일단은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란의 가장 큰 적입니다. 결국 뭐 팔레스타인이죠. 땅을 공유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 뭐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중동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평화를 이야기하면 죽음밖에 없다. 오히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테러를 당하고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예전부터 화약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요즘 뭐 이집트는 조용합니다. 이집트.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도 벌였었지만 요즘은 이집트도 이제 네코가 좀 석자인 거죠. 이쪽도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가자 지구의 난민이 이쪽으로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대한 어떤 평화적인 협정 계속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죠 아직은. 그리고 이제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가 여기 수도가 여기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여기에 대한 이제 공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과연 어떻게 당연히 보복을 하겠죠. 이쪽 정세는 보복을 안 하면 또 이란 내에서도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있을 이란도 아니기 때문에 보복을 하겠죠. 이것이 얼마나 더 커질까에 따라서 이번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결정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자지구 거의 다 뭐 지금 이 남부 그 이집트 국경 있는 쪽이 라파입니다. 이쪽만 남았어요. 이쪽만. 이집트는 이제 이 라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쪽으로 올까봐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도 이 가자 북부 쪽에서 남부로 피난 가라고 해놓고서 이 라파로 다 피난 왔죠. 근데 이 중에 당연히 하마스 대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뭐 팔레스타인 일반 시민하고 하마스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마스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하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린애 아이가 자라서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특히 뭐 이스라엘이 다 그렇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에도 극우가 있습니다. 시오니스트 극우가 있어요. 극우. 당연히 가자 지구를 모두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그런 방법을 좋아하겠죠. 미국은 또는 전 세계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지만 극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파의 어떤 지상전이 벌어질지 이제 요것이 이제 좀 이쪽은 이제 이게 관건이고요. 이 극우들의 생각 당연히 땅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가자지구도 그렇고 이왕이면은 뭐 이스라엘이 다 통제하고 점령하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여기도 자치를 놔두면 또 하마스 같은 그런 정파
하는데 이게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보면 웨스트뱅크, 그죠? 이쪽도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자꾸 이쪽 땅에서도 욕심을 부려요. 예. 이스라엘 자치지구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세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남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이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땅을 공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불안 요소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건 4월 1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예, 4월 1일인데 작년 10월 7일에 그 하마스 테러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벌써 6달이 돼갑니다. 그런데 포로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해 보여요. 오히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어떻게 뭐 내쫓거나 뭐 이런 것 같은 느낌만 들지 어떤 포로들에 대한 어떤 좀 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를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네타냐후 반대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네타냐후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 얼룩진 손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마스에 대한 어떤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을 추방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정작 국민 또는 포로들을 구하려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어떤 생활보다도 가자지구에 대한 어떤 땅, 또 점령, 이게 또 우선인 거. 이게 사람마다 이제 시각이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도 이런 부분이 갈려져 있습니다. 사실 뭐 네타냐후가 이제 가장 역대 오랜 이제 이스라엘 총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전쟁 중에 대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한 이유도 네타냐후의 어떤 정권을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좀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네타냐후 뒤에 있는 극우 주의자들이죠. 이스라엘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선이면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쳐내고 싶겠죠. 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자지구 옆에 여기에 석유가 발견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이해 관계에도 좀 많이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극우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땅 자체가 이쪽은 또 지중해 지중해 얼마나 여기가 땅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 이 난민들이 곱게 보이지는 않겠죠. 게다가 하마스 같은 테러 정파들은 더더욱 명분이 되어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네타냐후도 네타냐후지만 그 뒤에 있는 시오니스트, 극우주의자들 그게 아무래도 네타냐후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와중에 그쵸? 이거는 이제 영사관을 폭격하고 난 다음이에요.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영사관 폭격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그러니까 이란과의 전쟁이 더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원래 뭐 이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바이든은
사실 뭐 바이든이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예,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됐든 예, 이거 이스라엘을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예, 유대인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뭐 거의 뭐 추앙하다시피 하는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최근에 뭐 빌 에크먼이라든지 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그럼 뭐 빌 게이츠, 그죠?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인텔의 팻 대싱어, 구글,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지금 네, 죽었지만 애플의 스티븐 잡슨, 뭐 그리고 뭐 최근엔 또 굉장히 핫한 샘 알트만, 챗 GPT 다 유대인이에요. 워낙 이제 유대인의 그 자본과 예, 힘, 이게 정치와 경제에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대통령만 유대인이 아니었지 사실 뭐 미국이라는 사회는 거의 뭐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죠.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한번 짚어드리긴 했는데 네타냐후의 겉으로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이제 겉에 드러나 있지만 뒤에는 어떤 극우주의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들이 뭐 극우주의자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이끌어가는 유대인의 힘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제 요번에 하마스의 어떤 테러로 인해서 더 그런 응집력이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제가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최대 무기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의 확전이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겉으로는 하지 말라 말리고 있지만 이란하고도 확전을 사실은 뭐 미국은 원치는 않죠, 당연히. 그런 와중에서 또 이렇게 무기 지원을 한다. 예, 이스라엘은 최대한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타냐후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배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유가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오르면 좋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역시나 금리 인하가 좀 더 늦춰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합니다. 네, 그런 게 좋지 않다라고 했고 최근에 80달러 내에서 잘 제약을 해왔었어요. 컨트롤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경제 좀 살아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상하게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략하는데 아니 정유 시설을 최근에 또 드론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해요. 다 유가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죠. 음, 뭐 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이제 예상한 데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중동 리스크로 인한 어떤 수혜라고 또 할 수 있죠. 유가가 오르면서 수혜를 보는 뭐 일단 뭐 정유업체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무기 지원도 받듯이 방산 뭐 우리도 뭐 충분히 방산이 있습니다만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 그 뭐 미국의 엑스모빌 대표적인 뭐 정유회사죠. 최근에 주가가 아니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이란의 폭격, 그죠? 영사관 폭격. 네.
여러 가지 정황이 네, 이미 뭐 예측을 하고 있는 쪽도 있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국내 기업으로 보면 뭐 SOL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뭐 이런 종목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 전체를 좋게 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일부 어떤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대형 종목에서는 SOE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테마주긴 합니다만 뭐 흥구석유 뭐 이거 어제 일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 유가가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도발이란 도발이 있고요. 요거는 중동 사태를 좀 더 좀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흥구석유 말씀드렸고, 네, 장중 굉장히 큰 흐름, 좀 굉장히 좀 센 흐름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보자라고 했고 오늘도 장중 15%까지 올라갔었어요. 뭐 사실 뭐 흥구석유 자체가 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 향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태워주고 단기적인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녹아내리는 것에 대한 어떤 해치 차원에서 좀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근데 예전에도 보면은 한번 올라가면 이제 뭐 일주일 정도 계속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를 뭐 크게 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거를 뭐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진 않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거는 뭐 중동 사태뿐만이 아니라 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가 좀 불안정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갔는데 비트코인도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까마귀나 이제 배 떨어진다고 오늘 뭐 수주 공시가 좀 떴죠. 뉴스가 떴습니다. 이건 사우디예요. 음,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사우디 이런 산유국들이 좋죠. 요즘 사우디는 조용하죠, 그죠? 사우디가 직접 뭐 싸운다는 얘기 없죠. 저 이란하고 이스라엘 또는 뭐 이렇게 뭐 시리아 또는 레바논, 헤즈볼라 요쪽만 그러고 있죠. 근데 이득은 산유국이 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저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의 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역시 석유죠. 그래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그 GS건설이 가스 플랜트를 거대 공시를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산유국들의 돈이 또 몰리죠. 그러면은 이쪽에 네옴시티 그리고 최근에 뭐 그 리야드 주변에 그 수도입니다. 사우디 리야드 주변에 또 굉장히 또 많은 또 공사를 또 하려고 합니다. 할 게 많죠 사실은 사우디가. 이런 데에서 또 수혜를 보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 미국도 수혜를 보죠. 아까 뭐 엑스모빌이라든지 뭐 옥시덴탈이라든지.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이제 우리가 자꾸 사우디 쪽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을 또 봅니다. 그래서 또 수주하면 또 아, 우리나라도 여기 또 참가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 뭐 정유주라든지 또는 뭐 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볼 수는 있죠.
네, 짧게 요약하면요. 중동 정세가 이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쪽은 왜 이렇게 목숨이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평화가 굉장히 여기는 비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게 세 번째지만 평화가 오길 우리는 당연히 바라겠죠. 예. 우리가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전체적으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유주라든지 아까 말했던 뭐 사우디라든지 산유국에서 어떤 건설 수주 플랜트 이런 것들 우리한테도 기회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이런 거 잘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은 평화를 원하지만 뭐 이스라엘 편만 들기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편만 들기도 그래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는 좀 대응을 잘 하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솔직히 말하면 좀 답이 없네요. 답이 없다가 사실 네 번째입니다. 네, 시황 전문 채널 할게 웰스탁 마켓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